그렇게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생활비를 아꼈는데 왜 통장 잔고는 항상 제자리냐 이거죠. 남들은 주식이다, 부동산이다, 뭐다, 돈 벌어서 집도 샀다는데 나만 왜 매달 카드값 맞기에 급급하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난했던 시절에 이 악물고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공부했던 팁들을 공유해 볼게요. 잘 보세요.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들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 수도권에 사는데 생활비가 쪼달린다? 근데 자동차는 있다? 차부터 당장 처분해야 돼요. 수도권에 사는데 생활비는 없는데 자동차는 있다면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일단 자동차는 자산이 아니에요. 시동을 거는 순간부터 감가상각으로 돈이 녹아내리고요. 보험료, 기름값, 자동차세, 타이어 교체비 등등 매달 평균 5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가까이의 돈이 삭제된다고요. 애들 학원 태워줘야 해요. 마트 보려면 차가 꼭 필요해요. 아니요, 그건 쓸데없는 고정관념입니다. 수도권에 사는 주부들 중에 차 없이 잘 생활하는 분들 많아요. 만약 여러분이 콩나물 장사를 한다고 칠게요. 대체 콩나물을 얼마나 팔아야 순수익 50만원을 벌 수 있을지 계산해보세요. 밖에 나가서 50만원 버는 거 쉽지 않다고요. 차라리 차를 없애서 월 50만원씩 버는 게 훨씬 쉽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각종 보험과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세요. 자, 지금 당장 신용카드 명세서 6개월치를 싹 다 뽑아볼게요. 뭐 이상한 게 많을 겁니다. 나도 모르게 매달 빠져나가는 9,900원, 14,900원짜리 구독 서비스들, 뭐 언젠간 보겠지 하고 냅둔 넷플릭스, 유용하겠지 하고 가입한 유료 앱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 보면 소액이지만 다 모으면 무시 못해요. 여기서도 무서운 건 보험입니다. 주부들은 이런 문제를 흔히 겪어요. 지인 부탁으로 가입한 중복보험, 특약이 주렁주렁 달린 과도한 보험료, 이런 것들을 내고 있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죽거나 크게 아플 때를 대비한 최소한의 보험만 남기고 다 정리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추가적으로 매달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확보하면 월 수입이 또 늘어났죠. 여기까지만 해도 생활비가 꽤 넉넉해집니다. 이렇게 큰 구멍들을 막았다면 이제 신용카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서 포인트를 준다? 캐시백 해준다? 혜택 많다고 광고하죠. 그런 거 속지 마세요. 카드사가 바보는 아닐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카드 포인트를 그냥 주겠어요? 절대 아니죠. 여러분이 카드를 10% 더 쓰게 만들기 위해 포인트를 1% 더 주는 게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특히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요, 현금 쓸 때랑은 돈을 쓰는 기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현금을 쓸 때는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물리적인 고통을 느껴요. 그런데 카드는 긁는 순간 별 통증이 없습니다. 왜냐? 그냥 플라스틱 조각을 하나 내밀고 다시 받는 거니까요. 내 손에서 나갔다가 다시 내 손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읽는 기분이 안 들어요. 실제로는 돈을 잃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더 쉽게 더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신용카드 사용 습관까지 뜯어 고쳤다면 이제 드디어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주방에서도 겉핥기식 절약법 말고 진짜 돈이 새나가는 곳을 공략해야 돼요. 전기밥솥을 생각해 볼게요. 집에서 24시간 켜져 있는 전기밥솥, 그게 사실 잘못 사용하면 여름철 에어컨만큼 전기를 많이 먹는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전기밥솥에 보온 기능이 있잖아요. 그 보온 기능은 사실 전기를 열로 바꾸는 가장 비효율적인 방식 중 하나거든요. 에너지 낭비가 은근 심한 기능이라는 뜻입니다. 보온 기능을 하루 종일 켜두는 습관이 있다면 돈을 날리고 있는 셈이죠.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밥이 다 되면 바로 드실 것만 빼시고요. 나머지는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동실로 보내시면 돼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마다 다시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2-3분만 돌리면 갓 지은 밥처럼 너무 맛있습니다. 이렇게 보온 전력만 아껴도 한 달에 치킨 한 마리 값은 넘게 나옵니다. 에이, 그게 이거 아껴서 뭐 하냐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런 짜잘한 걸 아끼는 일은 다른 큰 것들을 아끼고 나서의 순서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미 자동차, 구독 서비스, 보험, 신용카드에서 전부 아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런 자잘한 것까지도 아끼는 의미가 생긴 거죠. 자, 그리고 냉장고도 생각해 볼게요. 냉장고에 관해서는 이 말만 기억하면 돼요. 냉장고는 창고가 아니라 정거장이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할게요. 냉장고는 창고가 아니라 정거장이에요. 재료들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거죠. 냉장고에 재료가 많을수록 우리는 버리는 돈이 많아집니다. 냉장실은 딱 60%만 채우는 게 좋아요. 그래야 냉기순환이 잘 돼서 전기세가 아껴지고요. 무엇보다 뭐가 들어있는지 한눈에 보이니까 실수로 중복 구매를 안 하게 됩니다. 반대로 냉동실은 꽉꽉 채우는 게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얼음들끼리 서로 냉기를 잡아줘서 전기가 덜 들거든요. 자, 이렇게 생활비를 아끼는 팁들을 알아봤는데요. 사실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돈을 못 모으는 진짜 이유는 물가가 비싸
비싸서도 아니고요. 자잘한 생활 팁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바로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SNS를 켜면 보이는 친구의 명품 가방, 제주도 풀빌라 여행 사진, 유명 호텔의 망고 빙수 뭐 그런 걸 보면서 나만 이렇게 궁상맞게 사나? 이렇게 자괴감이 드는 순간 절약이고 나발이고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생활비를 크게 앗아가는 주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생활비를 아껴야 하는 시기에는 SNS를 끊는 게 좋아요. 남의 인생 하이라이트와 나의 평범한 일상을 비교하지 말자고요. 사실 SNS의 그 화려한 사람들도 뒤에서는 카드값이랑 대출이자 갚기 바빠요. 대중교통 타고 밥솥 코드를 뽑고 낡은 옷도 수선해서 입고 이런 우리의 모습은 결코 궁상맞은 게 아닙니다. 스스로를 자랑스러워 하세요.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활비 아끼는 구체적인 팁들을 알려드렸죠. 첫 번째, 자동차 처분. 두 번째, 보험 구독 서비스 같은 고정 지출 쳐내기. 세 번째,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체크카드와 현금만 사용. 네 번째, 밥솥 보온 끄기, 냉장고 비우기. 마지막, 남과의 비교를 멈추고 SNS 끊기. 이 채널은 주부들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하고 방법까지 제시해 드리는 채널이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진짜 놓치면 무조건 후회하는 엄청난 내용을 준비 중입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